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입니다. 10년 이상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스포츠 토토 분석, 배팅 노하우,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수년간 운영된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바로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 리즈는 4-3-3 포메이션을 활용해 빠른 전환과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 피로에는 전방에서 유연한 움직임으로 수비 라인을 흔들며 결정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제임스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직선 돌파를 통해 상대 측면을 무너뜨리며 빠르게 박스로 진입해 공격에 날카로움을 더한다. 슈타우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빌드업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필요할 때는 직접 전진의 공격 가담까지 책임진다. 홈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라인을 끌어올리며 템포를 높이고 상대의 실수를 유도해 공격 전개를 빠르게 가져가는 경향이 뚜렷하다. 토트넘. 토트넘은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지만 주중 챔피언스리그에서 보데글림트와 힘겨운 경기를 치르며 체력 소모가 심한 상태다. 히샬리송은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은 뛰어나지만 전방 압박이 이어질 경우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 사비 시몬스는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창의적인 패스를 뿌리지만 체력이 떨어질 경우 날카로운 움직임이 둔화된다. 주앙 팔리냐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많은 활동량을 소화하지만 체력 저하가 이어지면 커버 범위가 좁아지고 중원 장악력이 약해진다. 특히 토트넘은 후반으로 갈수록 전반적인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가 떨어지며 상대에게 넓은 공간을 내주는 패턴이 반복된다. 토킹 코멘트. 리즈 유나이티드는 홈에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를 유지하며 토트넘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 피로에가 전방에서 라인을 계속 흔들어주고 제임스가 폭발적인 돌파로 측면을 공략한다면 토트넘의 체력적 한계를 시험할 수 있다. 슈타우가 중원에서 경기의 흐름을 조율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전방으로 볼을 공급해주면 리즈의 공격 전개는 한층 매끄러워질 것이다. 반면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를 소화한 뒤 충분한 휴식 없이 강행군을 이어가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체력 소모로 인해 압박과 전환 속도가 늦어지고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이 점점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리즈의 빠른 전환과 침투 패턴에 취약할 수 있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 흐름이 홈팀 쪽으로 기울어질 여지가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리즈 유나이티드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오비에도. 오비에도는 3-4-3을 사용하며 라인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고 수비 안정감을 우선시하는 팀이다. 일리치가 퇴장 징계로 결정하면서 최전방 결정력이 약화된 상황이다. 차이라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전진 패스로 전개를 돕지만 과감한 침투나 마무리에서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덴동커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커버 범위와 인터셉트 능력이 뛰어나지만 공격 전개를 크게 변화시키는 스타일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템포를 끌어올리기보다는 안정적인 수비 블록 유지와 세컨볼 회수에 집중하며 필요할 때 롱패스로 간헐적 역습을 시도한다. 그러나 전방 마무리의 날카로움이 떨어지고 슈팅 수 자체가 부족해 득점 생산이 쉽지 않다. 레반테. 레반테는 5-4-2를 기반으로 라인을 낮추고 안정적인 수비를 우선한다. 이반 로메로는 최전방에서 연계와 압박에 기여하지만 상대 수비를 흔들 만큼 결정적이지 못하다. 로저 브루게는 중원에서 전개와 압박 조율을 맡지만 템포를 끌어올리는 공격 전개 능력은 다소 제한적이다. 파블로 마르티네즈는 박스 근처에서 순간적인 연계와 침투를 시도하지만 전체 공격 구조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 기회 창출이 적다. 레반테의 양쪽 윙백은 공격 가담을 자제하고 안정적인 수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로 인해 전방 지원이 부족해 고립 현상이 잦다. 결국 슈팅 시도 자체가 매우 적고 경기 내내 박스 안 위협을 꾸준히 만들지 못하는 답답한 공격 흐름이 이어진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수비 지향적인 전술과 제한된 공격 루트가 맞붙는 흐름이다. 오비에도는 일리치의 부재로 최전방 마무리가 약해지고 빌드업을 통해 박스 근처까지 가더라도 결정적 찬스를 만들기 어렵다. 차이라와 덴동커가 중원에서 템포를 잡지만 전진 속도나 침투 지원이 부족해 공격의 파괴력이 떨어진다. 레반테 역시 5-4-1의 안정적 블록을 유지하면서도 전방 지원이 느려 슈팅 수가 극도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후방 안정감은 유지하지만 전방에서 변화를 줄 자원이 부족하며 교체 카드로도 드라마틱한 공격력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경기 흐름은 느린 템포와 중원 싸움으로 흘러가며 득점 기회가 극히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양팀 모두 골 결정력 부재와 전술적 보수성으로 인해 승부를 가를 한 방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라치오. 라치오는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면서 전방 압박과 중원 장악을 동시에 노린다. 최전방의 카스텔리아노스는 순간적인 움직임과 공간 침투, 그리고 박스 안에서의 순도 높은 골 결정력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 카드다. 측면에서는 자카니가 빠른 드리블 돌파와 컷인 플레이로 상대 풀백을 흔들며 바시루는 중원에서 페네트레이션을 통해 전방으로 공을 밀어넣으며 라인의 간격을 깨뜨린다. 특히 바시루의 패스 타이밍은 날카로워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의 얇은 틈을 파고드는데 강점이 있다. 라치오는 홈에서 빠른 템포를 유지하며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이어가고
볼을 탈취한 뒤에는 곧바로 카스텔리아노스를 향해 공격 루트를 연결한다. 주중 일정 부담이 없었던 만큼 체력적으로도 준비가 잘 되어 있어 경기 내내 강한 압박과 주도적인 플레이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토리노. 토리노는 4-3-3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수비 밸런스를 우선시하는 전형을 유지한다. 전방에서는 지오반니 시메오네가 제공권과 박스 안 마무리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블라시치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고 전원 패스를 공급한다. 카사데이는 이선에서 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을 통해 기회를 노리지만 전체적으로 토리노의 공격 전개 속도는 느리고 전방에서의 마무리가 다소 답답한 편이다. 특히 수비 라인이 압박을 받을 때 뒷공간 노출이 작고 포백의 커버 범위가 넓지 않아 빠른 침투형 공격수에게 고전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이번 경기에서도 라치오의 바시루가 중원 라인을 흔들며 카스텔리아노스에게 결정적 패스를 공급할 경우 토리노의 포백은 90분 내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라치오는 홈 어드밴티지를 바탕으로 높은 점유율과 공격 템포를 유지하며 경기를 설계할 것이다. 카스텔리아노스의 결정력과 바시루의 페네트레이션이 중심이 되는 공격 루트는 토리노의 느린 전원 수비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 토리노는 블라시치 중심의 빌드업과 시메오네의 마무리에 의존하지만 압박을 받을 때 전개가 끊기고 후방 라인의 커버가 허술해질 가능성이 크다. 체력적 부담이 없는 라치오가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확률이 높다. 게다가 홈에서 라치오는 전진 패스를 빠르게 이어가며 상대 중원을 압박하고 전방에서 2차 가담으로 수적 우위를 만든다. 이렇게 몰아치는 템포와 강한 압박은 토리노의 느린 전환과 수비 라인의 불안정성을 더욱 크게 노출시킬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라치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파르마. 파르마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탄탄한 미드필드 운영과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활용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팀이다. 펠레그리노는 후방 빌드업에서 차분히 볼을 전개하며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팀 전체의 균형을 잡아준다. 오르도네스는 하프스페이스를 자유롭게 오가며 절묘한 침투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핵심 공격 옵션이다. 아드리안 베르나베는 볼 운반 능력과 날카로운 전진 패스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협적인 킥을 보여준다. 파르마는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고 빠른 전환으로 골문을 위협하는데 강점이 있으며 홈에서는 템포를 높여 경기 주도권을 주려는 성향이 뚜렷하다. 레체. 레체는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지만 올 시즌 최하위로 추락할 정도로 수비 조직력이 무너진 상태다. 카마르다는 최전방에서 연계와 제공권 싸움을 시도하지만 팀 전술적 지원이 약해 고립되는 경우가 잦다. 테테 모렌테는 측면에서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나 수비 가담 후 복귀가 늦어 뒤쪽 공간을 자주 내준다. 라마다니는 중원에서 공수 밸런스를 잡으려 하지만 압박 강도가 약해 전방 침투를 차단하지 못하고 쉽게 공간을 허용한다. 레체의 포백 라인은 중앙과 측면 모두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며 페널티 박스 안쪽 공간이 쉽게 열리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불안한 수비 구조는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워 이번 경기에서도 상대 공격수들에게 수차례 찬스를 내줄 위험이 크다. 토킹 코멘트. 파르마는 홈에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앞세워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오르도네스가 하프스페이스를 날카롭게 침투해 레체의 허술한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수 있다. 아드리안 베르나베가 후방과 전방을 잇는 연결고리로 활약하며 오르도네스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공급하면 공격 전개가 매끄럽게 이어질 전망이다. 레체는 이번 시즌 최하위권에 머무를 정도로 중앙과 측면 모두에서 수비 조직이 무너져 있으며 페널티 박스 안쪽을 안정적으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테테 모렌테의 수비 가담 지연과 라마다니의 압박 부족이 맞물리면서 공간을 쉽게 허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파르마에게 유리한 공격 루트를 제공한다. 특히 레체는 후반에도 교체 카드가 경기 흐름을 바꾸지 못해 실점 위험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체력과 전술적 완성도 그리고 홈 어드밴티지를 가진 파르마가 경기 내내 주도권을 유지하며 다득점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파르마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아우크스부르크는 3-4-3을 기반으로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추며 경기 템포를 조절한다. 쾌미르는 전방에서 체격을 활용해 버티며 세컨드 볼을 만들어내지만 속도전이나 침투 플레이에서는 한계가 드러난다. 야키치는 중원에서 수비적 지원과 빌드업을 병행하지만 빠른 템포를 살려 공격 전환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다소 부족하다. 페라우어는 윙백으로서 왕성한 활동량과 크로스 공급을 시도하지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날카로움은 부족하다. 팀 전체적으로 수비 블록을 탄탄히 유지하며 라인을 쉽게 올리지 않는 대신 전진 속도가 느려 전방에서의 창의적인 공격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측면 크로스와 세컨드 볼을 노리지만 패턴이 단조롭고 득점 기대값을 크게 높이기 힘든 구조다. 볼프스부르크. 볼프스부르크 역시 3-4-3을 기반으로 수비 안정과 공간 관리에 집중한다. 쾌미르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해 전방을 지탱하지만 빠른 압박이나 촘촘한 수비를 만나면 쉽게 고립된다. 야키치는 중원에서 수비 밸런스를 잡아주지만 템포를 올리거나 공격 패스를 날카롭게 넣어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페라우어는 왕성한 움직임으로 측면을 커버하지만 공격 전개에서 결정적 차이를 만드는 능력은 제한적이다.
팀 전술은 안정적인 수비 블록 유지와 역습을 노리는 구조지만 공격 전환 속도가 느리고 패턴이 단조로워 득점 기회를 자주 만들지 못한다. 특히 전방에서 결정력을 발휘할 자원이 부족해 리드를 잡기보다는 수비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려는 경향이 강하다. 토킹 코멘트. 아우크스부르크와 볼프스부르크 모두 3백을 활용하며 수비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하지만 공격 전개에서 창의성과 결정력이 부족해 전방에서 상대를 흔들 힘이 크게 떨어진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쾌미르를 향한 롱볼과 세컨드볼 싸움으로 기회를 노리지만 패턴이 단조롭고 템포가 느려 상대를 압박하기 어렵다. 볼프스부르크 역시 전환 속도가 느리고 전방의 결정력이 부족해 찬스를 효율적으로 살리지 못한다. 양팀 모두 플랜 B 전술이 부재하며 교체 자원도 공격 흐름을 크게 바꿀 만큼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결국 경기 전체가 루즈한 흐름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득점 찬스가 제한적으로 나오며 팽팽한 균형이 이어질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레버쿠젠. 레버쿠젠은 3-4-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전방과 후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환 속도가 매우 빠르다. 시크는 최전방에서 제공권을 장악하고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마무리를 책임지는 핵심 피니셔다. 벤세기르는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드리블 돌파와 패스 선택을 자유자재로 구사의 공격의 다양성을 더한다. 틸만은 최후방 수비 라인과 최전방 공격 라인 사이 공간을 폭넓게 커버하며 전형적인 박스투박스 움직임으로 시크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공급할 수 있는 핵심 미드필더다. 레버쿠젠은 중앙에서 틸만을 기점으로 공격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양쪽 윙백의 오버래핑을 통해 상대 파이브백을 흔드는 전술을 즐겨 사용한다. 특히 홈에서는 전방 압박을 강화하며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순간적인 공간 침투를 통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패턴이 자주 나온다. 우니온 베를린. 우니온 베를린은 5-3-2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유지하려 하지만 올 시즌 초반부터 단단함이 흔들리고 있다. 일리치는 전방에서 몸싸움과 제공권 싸움을 버티지만 압박이 강해질 때 고립되며 공격 전개가 끊긴다. 안사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를 시도하지만 레버쿠젠의 높은 점유율 앞에서는 수비 가담에 에너지를 소모할 가능성이 크다. 캐디라는 중원에서 수비 밸런스를 잡지만 압박 강도가 떨어질 때 전방 침투를 쉽게 허용하며 후방 커버가 늦어지는 약점을 드러낸다. 특히 파이브백 수비 라인이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많아 틸만과 같은 박스투박스 미드필더의 침투를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된다.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간격이 벌어질 때 전방 압박이 무너지고 이는 레버쿠젠이 시크에게 결정적 패스를 넣는 통로가 될 수 있다. 토킹 코멘트. 레버쿠젠은 틸만의 넓은 활동 반경을 중심으로 중원과 전방을 잇는 공격 루트를 완성해 시크에게 결정적 찬스를 공급할 수 있다. 틸만이 박스투박스 움직임으로 후방 빌드업과 전방 공격을 동시에 연결하면 벤 세기르가 하프 스페이스를 흔들며 추가적인 돌파 루트를 열 수 있다. 특히 홈에서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원으로 상대 파이브백을 흔들며 우니온 베를린의 수비 블록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우니온 베를린은 파이브백을 유지하려 하지만 미드필더 라인과의 간격이 쉽게 벌어지며 페널티 박스 앞 공간에서 상대에게 찬스를 허용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안사와 일리치가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레버쿠젠의 높은 점유율과 압박 앞에서 고립될 위험이 크고 후반전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체력과 전술적 완성도에서 우위에 있는 레버쿠젠이 홈에서 공격 템포를 장악하고 틸만의 전진 패스를 기반으로 시크가 마무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레버쿠젠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 포메이션은 3-4-1-2이며 빌드업과 점유를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가지만 현재 팀 컨디션은 좋지 않다. 기라시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에 강점을 보이지만 피로 누적이 심한 상황에서는 결정력과 움직임의 날카로움이 떨어진다. 아데예미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바탕으로 측면 침투와 역습 전개를 담당하지만 경기 집중도가 체력에 영향을 받는 편이다. 조브 벨링엄은 이선에서 전진 패스를 주도하고 전방으로 침투하며 공격에 힘을 보태지만 과부하가 걸린 일정에서 기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도르트문트는 주중에 빌바오와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연이어 소화하면서 체력적으로 방전된 상태다. 이 피로 누적은 후방 수비 집중력을 약화시키고 특히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빠른 전환 공격을 막아내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라이프치히. 포메이션은 4-3-3이며 빠른 공격 전환과 직선적인 침투를 바탕으로 시즌 초반부터 강력한 공격력을 과시하고 있다. 카르도주는 전방에서 공을 지켜내며 연계를 주도하고 순간적으로 박스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위협적이다. 바카요코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돌파를 통해 측면 수비를 무너뜨리며 컵백이나 크로스로 동료 공격수들에게 결정적 기회를 만들어낸다. 바움가르트너는 중원에서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고 박스 근처에서의 중거리 슛과 전방 침투로 공격의 변화를 준다. 라이프치히는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를 통해 도르트문트의 피로 누적된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으며 하프 스페이스를 집중 공략해 찬스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도르트문트는 주중 빌바오전과 챔피언스리그를 연달아 소화하며 체력적으로 소모가 큰 상태다. 기라시와 아데예미가 전방에서 활발히 움직여야 하지만 피로 누적이 공격 전개와 마무리 완성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후방 3백 라인은 체력 저하로 인해 집중력이 흔들리고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뒷공간에서 쉽게 공간을 허용할 위험이 크다. 반면 라이프치히는 시즌 초반부터 빠른 공격 전환과 날카로운 측면 침투로 상대 수비를 파괴해왔다. 바카요코의 폭발적인 돌파와 카르도주의 연계 플레이가 도르트문트의 느슨해진 수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바움가르트너가 중원에서 전환 템포를 장악하면 도르트문트는 수비 블록이 급격히 흔들리고 실점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결국 체력적 열세와 전술적 완성도 차이를 감안하면 라이프치히가 원정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그림이 유력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도르트문트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브레멘. 브레멘은 수비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4, 2, 3, 1 전형을 유지한다. 그릴은 후방 빌드업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을 책임지지만 전진 패스의 결을 살리는 과감함은 부족하다. 은진만은 중원에서 압박 회피와 볼키핑이 준수하나 상대 라인을 흔드는 전진성 패스가 제한적이다. 슈미트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크로스를 제공하지만 상대가 촘촘한 수비 블록을 형성하면 돌파 효율이 급감한다. 브레멘은 후방 빌드업을 차분하게 이어가지만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공격 아이디어가 단조롭다. 슈팅 시도 자체가 적고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해 득점 기대치가 꾸준히 낮은 편이다. 상파울리. 상파울리는 3, 4, 1, 2를 통해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면서도 중원 점유를 바탕으로 점진적 전진을 시도한다. 마티아스 페레이라 라게는 전방 압박과 연계 능력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골 결정력은 한계가 뚜렷하다. 아운톤지는 포스트 플레이와 볼 지킴 능력이 있지만 상대 수비를 흔드는 창의적인 움직임이 부족하다. 시나니는 세컨드 볼을 활용해 공격을 전개하지만 박스 근처에서 날카로운 마무리를 보여주지 못한다. 상파울리는 수비 조직력과 압박 지속력은 뛰어나지만 공격 전환 속도가 느리고 패턴이 단조롭다. 교체 자원에서도 전술 변화를 이끌 만한 옵션이 부족해 경기 후반에도 흐름 전환이 쉽지 않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수비 안정성을 중시하는 두 팀의 전술적 특성이 맞부딪히는 경기라는 점에서 초반부터 느슨한 흐름이 예상된다. 브레멘은 안정적인 빌드업과 점유율은 유지하지만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창의적인 옵션이 부족해 슈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상파울리는 전방 압박과 점유로 경기를 풀어나가지만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는 날카로운 패스와 결정력이 떨어진다. 양팀 모두 하위권에 머무는 가장 큰 이유가 득점력 부족과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에서도 변화 없는 전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후반 교체 카드에서도 전술적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경기 내내 루즈한 템포가 지속될 것이다. 결국 점유율은 주고받더라도 박스 근처에서의 위협적인 장면은 드물며 저득점 속 무승부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스날. 아스날은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유연한 점유율 운영을 결합해 상대를 몰아세우는 전형적인 강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요케르시는 최전방에서 강력한 피지컬과 연계 플레이를 통해 상대 센터백 라인을 흔들고 세컨드 볼을 끌어내며 득점 기회를 창출한다. 마두에케는 폭발적인 돌파와 1대1 돌파 능력으로 측면을 찢어내며 컷백과 크로스를 통해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낸다. 미켈 메리노는 중원에서 넓은 시야와 정확한 전진 패스를 활용해 전개 속도를 조율하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날카로운 킥으로 팀의 득점 찬스를 만들어낸다. 특히 아스날은 올 시즌 세트피스 활용 능력이 뛰어나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다양한 패턴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어낼 수 있는 팀이다. 웨스트햄. 웨스트햄은 3-4-1-2를 사용하지만 최근 경기력에서 뚜렷한 부침을 겪고 있다. 필크루크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존재감을 발휘하지만 팀 전체의 전개 속도가 느려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제로드 보에는 빠른 침투와 마무리 능력으로 위협적이지만 중원과 최전방을 잇는 빌드업이 원활하지 않아 효과적인 찬스 연결이 어렵다. 루카스 파케타는 창의적인 패스로 공격을 풀어가려 하지만 팀 전체가 수비적으로 밀릴 때는 그의 영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웨스트햄은 올 시즌 수비 안정감이 흔들리며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실점률이 높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토킹 코멘트. 아스날은 전방 압박과 점유율 기반 전술로 상대를 질식시키며 측면과 중앙 모두에서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요케르시가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마두에케가 폭발적인 돌파로 측면을 공략하며 메리노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한다.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날카로운 패턴은 이번 경기에서도 결정적 무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웨스트햄은 퀼크루크와 보엔의 득점력에 의존하지만 전개 속도가 느리고 빌드업이 매끄럽지 않아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파케타의 창의성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점유율을 내주고 수비적으로 밀릴 경우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다. 결국 아스날이 홈에서 전술적 우위를 활용해 세트피스와 다양한 전개 패턴으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스날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맨유. 맨유는 3백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점유율을 동시에 노리지만 양쪽 윙백의 과감한 오버래핑 이후 복귀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는 뼈아픈 약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윙백이 상대 박스 근처까지 올라간 뒤 역습을 허용하면 센터백들이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해 라인이 불안정해지고 대인 마크가 쉽게 풀린다.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마운트가 전진 지향적으로 움직일 때 중원 커버가 약해지는 현상도 반복되며 후방의 안정감이 크게 흔들린다. 볼 점유는 유지하려 하지만 전환 속도가 늦어지면 수비 간격이 한 번에 무너지고 상대에게 빠른 역습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주중 일정으로 체력 소모가 누적된 상태라 압박 강도와 리커버리 속도가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둔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경기에서도 같은 패턴으로 측면 공간을 쉽게 내주며 실점 위기를 맞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왔다. 선더랜드. 선더랜드는 빠른 전환과 측면 돌파에 특화된 팀이다. 탈비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를 앞세워 상대 윙백이 남긴 공간을 파고들며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낸다. 엘리에제르 마엔다는 침투 타이밍이 탁월해 수비 간격이 벌어진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단번에 박스로 파고드는 능력이 뛰어나다. 자카는 중원에서 템포를 높이며 공격 전환 속도를 가속화하고 압박을 빠르게 풀어내며 전방으로 찬스를 연결한다. 이들의 조합은 특히 3백을 상대로 파괴력이 강하며 후반 체력 저하가 오는 상대를 상대로 공간을 완벽히 활용할 수 있다. 최근 리그에서도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 빠른 전환 공격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토킹 코멘트. 맨유는 3백을 유지하면서도 윙백 뒷공간과 전환 속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수비 간격이 벌어져 치명적인 역습을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선더랜드는 탈비와 엘리에제르 마엔다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침투를 앞세워 이 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카가 템포를 끌어올리며 전방으로 빠르게 패스를 공급하면 맨유는 정비할 시간을 잃고 위기를 맞을 것이다. 체력적 부담이 누적된 맨유가 전술적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경기 후반은 선더랜드의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측면 침투와 빠른 전환으로 경기 주도권을 줄 가능성은 선더랜드 쪽으로 기울고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맨유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지로나. 포메이션은 4-2-3-1이며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전개하려 하지만 인버티드 풀백 활용이 완성도가 떨어진다. 스투아니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마무리에 강점을 보이지만 넓은 공간을 활용한 움직임이나 속도전에서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아스프리아는 드리블 돌파와 1대1 돌파를 통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할 수 있지만 수비 전환 시 소극적이라 측면 공간을 비워주는 약점이 있다. 르마는 중원에서 템포를 유지하며 전진 패스를 공급하지만 강한 압박이 들어오면 탈압박 능력이 부족해 템포가 급격히 끊긴다. 지로나는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해 중원 숫자 우위를 만들려 하지만 전환 속도와 라인 간격 관리가 매끄럽지 않아 측면이 쉽게 노출된다. 특히 전방이 끊기는 순간 풀백이 안으로 말려 들어간 상태에서 측면 수비가 비어버려 상대에게 빠른 돌파를 허용하는 치명적인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발렌시아. 포메이션은 4-4-2이며 페펠루는 중원에서 볼을 간결하게 운반하며 측면으로 전환을 빠르게 연결한다. 그의 날카로운 패스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는 팀의 공격 전개 속도를 크게 끌어올린다. 토뱅은 폭발적인 드리블과 순간적인 가속으로 측면을 무너뜨리며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사이드와의 연계는 발렌시아 공격의 핵심 축이다. 사이드는 유연한 포지셔닝과 박스 안으로의 결정적 침투로 수비 라인을 뒤흔들며 마무리를 책임진다. 실리는 세컨볼과 압박 전환에서 강한 힘을 보여주며 공격 템포를 끊기지 않게 유지한다. 발렌시아는 단순한 크로스에 의존하지 않고 빠른 패스 연계와 타이밍 침투를 통해 박스 안을 공략하며 상대 라인이 정돈되기 전에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만든다. 특히 지로나가 인버티드 풀백 전환 과정에서 비우는 측면 공간을 정확히 노려 공격의 기점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다. 토킹 코멘트. 발렌시아는 페펠루의 전환 패스와 하프 스페이스 장악을 중심으로 토벤과 사이드가 유기적으로 침투해 지로나의 측면 약점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지로나는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해 중원을 보강하려 하지만 타이밍이 늦어지면 측면이 비어버리는 구조적 문제를 자주 드러낸다. 특히 토뱅, 사이드의 빠른 1-2 패스와 가속 돌파는 지로나 3백 라인을 흔드는데 최적화되어 있으며 페펠루의 침착한 볼 운반이 이를 뒷받침한다. 스투아니가 박스에서 버티며 기회를 노리고 아스프리아가 돌파를 시도하겠지만 발렌시아의 중원 압박과 빠른 전환 앞에서 빌드업이 끊길 위험이 크다. 르마가 볼을 지켜도 발렌시아의 압박 타이밍이 워낙 날카로워 세컨 볼을 확보하기 어렵고 측면 수비의 간격은 연속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전환 속도 그리고 박스 점유력에서 모두 우위에 선 발렌시아가 원정에서도 승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뚜렷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지로나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스파르타 로테르담.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안정된 수비와 빠른 전환 플레이를 선보인다. 리우리체는 전방 압박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능력이 탁월하며 1대1 돌파 상황에서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반 베르오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강점을 가지며 후방 빌드업의 연결고리로 팀의 공격 템포를 조율한다. 토른스트라는 중원에서 경험과 패싱 능력을 바탕으로 경기의 리듬을 잡아주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결정적인 킥 능력을 보여준다.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홈에서 강력한 압박과 높은 활동량을 기반으로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며 전환 속도를 극대화의 기회를 만들어낸다. 특히 이번 경기는 휴식이 충분히 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높은 에너지로 경기 템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아약스.
아약스는 4-2-3-2를 활용하지만 최근 일정이 선수단 체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베오르스트는 전방에서 피지컬을 활용해 버티는 능력이 있지만 강행군으로 인해 체력 저하가 경기 후반 집중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라울 모르는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최근 경기 일정 탓에 폭발적인 움직임이 줄어든 모습이다. 스티브는 이선에서 패스를 배급하며 공격 전개를 도우나 체력이 떨어질수록 전방 침투 지원이 제한된다. 아약스는 마르세유와의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치르고 충분한 휴식 없이 이번 원정에 나서야 하며 이는 전술 실행력과 활동량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지고 중원 압박 강도가 떨어질 경우 상대에게 쉽게 기회를 허용할 수 있다는 불안 요소가 분명하다. 토킹 코멘트.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앞세워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리우리첸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반 베르온의 포스트 플레이, 토른스트라의 경기 조율 능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면 아약스 수비를 흔들 수 있다. 특히 충분한 휴식을 취한 스파르타 선수들은 초반부터 높은 에너지와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붙일 수 있다. 반면 아약스는 마르세유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 직후 강행군으로 체력 소모가 심각하다. 전술적으로 요구되는 압박과 빠른 전환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후반전의 활동량 저하와 공간 노출이 심화될 수 있다. 또한 공격 전개에서 베오르스트와 라울 모르가 상대 수비를 완전히 공략하지 못하면 단조로운 패턴에 갇힐 위험이 크다. 결국 체력적 열세와 일정 부담이 아약스의 경기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스파르타 로테르담이 이를 틈타 경기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설계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스파르타 로테르담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메스. 포메이션은 4-2-3-1이지만 라인 간격이 심하게 벌어지며 전원 수비가 뒤늦게 따라붙는 문제가 반복된다. 조면이 마저는 중원에서 템포를 잇는 역할을 하지만 압박에 쉽게 흔들리며 볼 소유 안정감이 부족하다. 치타이슈빌리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컷신을 시도하지만 지원 속도가 느려 단독 돌파가 잦아진다. 트라오레는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 움직임을 보이지만 팀 전체 전개가 느려 찬스 빈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수비 블록이 한번 무너지면 복구가 늦어지며 박스 앞 공간이 쉽게 열리고 연속 실점으로 이어질 때 멘탈 붕괴가 길게 나타난다. 빌드업도 일관성이 부족해 상대 압박을 받으면 롱볼 의존도가 높아지고 세컨드 볼 싸움에서도 밀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리그 최하위 18위라는 현실은 선수단의 심리적 자신감까지 떨어뜨려 경기 후반 집중력이 급격히 약해지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마르세유. 포메이션은 3-4-3으로 설계되어 있고 전개 템포가 빠르며 하프 스페이스 활용이 정교하다. 오바메양은 폭발적인 가속과 박스 안 결정력으로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들며 뒷공간 침투가 치명적이다. 그린우드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아 빠른 첫 터치 후 슈팅 전환이 매끄럽고 컷백 패턴에서도 강력한 마무리를 보여준다. 호이비에르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압박을 탈출시키는 첫 패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그래서 측면, 중앙으로 가며 스위칭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수비 간격을 찢어내고 세컨드 볼을 빠르게 회수해 두 번째 파도를 만든다. 공격 패턴이 단조롭지 않고 유연하게 변형되며 템포를 조절하다가도 순간적으로 속도를 끌어올려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돋보인다. 수비 전환에서도 300이 넓게 퍼졌다가 빠르게 압축하며 역습 대응이 가능해 안정감을 유지한다. 토킹 코멘트. 메스는 현재 리그 최하위 18위로 추락하며 수비 조직력이 붕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인 간격이 쉽게 벌어지고 복귀 속도가 느려 박스 앞 공간이 비며 실점 후 멘탈 회복이 늦어 추가 실점으로 이어진다. 빌드업도 불안정해 압박을 받으면 곧바로 롱볼로 밀려나며 세컨드볼 경쟁에서도 약한 흐름을 반복한다. 반면 마르세유는 오바메양의 폭발적인 침투와 박스내 마무리, 그린우드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 및 컷백 활용 호이비에르의 템포 조절이 이상적으로 맞물린다. 그래서 전개 속도와 공격 패턴의 다양성에서 메스를 압도할 가능성이 크고 세컨드볼과 2차 파도 공세로 수비 블록을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피스 방어만 조심하면 마르세유가 경기 주도권을 장악한 채 다득점을 노릴 그림이 충분히 그려진다. 결국 템포와 전환, 심리적 자신감까지 포함해 마르세유가 메스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메스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밀란. 인터밀란은 3-5-1을 바탕으로 전술적 완성도를 자랑하며 볼이 위치한 지역에 다수의 선수를 배치해 수적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 전술은 자연스럽게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기를 지배하게 만들고 상대를 진영 깊숙이 몰아넣는다. 에스포지토는 하프라인과 박스 사이에서 유연하게 움직이며 볼을 배급하고 전방으로의 전환을 매끄럽게 이끈다. 튀랑은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넓은 활동 반경으로 수비 라인을 흔들고 공간을 만들며 찬스를 직접 마무리할 수 있는 위력을 보인다. 바렐라는 중원에서 에너지 넘치는 커버 플레이와 전진 패스를 겸비해 팀의 빌드업을 안정시키며 공격 템포를 높인다. 무엇보다 인터밀란은 점유율을 통해 경기 흐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고 상대를 점차 지치게 만드는 압도적인 템포를 보여준다. 크레모네세. 크레모네세는 3-5-1을 활용하지만 전술적 완성도와 경기 주도권 확보 능력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보나촐리는 제공권과 몸싸움으로 볼을 지켜내려 하지만
점유율을 가져오지 못하면 고립되기 쉽다. 오케레케는 빠른 발을 활용해 역습을 시도하지만 빌드업이 매끄럽지 않아 전진 패스가 자주 끊긴다. 제르비는 측면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공간을 찾지만 최전방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공격 효율이 떨어진다. 이 팀은 상대가 공을 오래 소유하면 압박을 위해 많은 활동량을 소모해야 하고 결국 체력 소진으로 인해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흔들린다. 점유율 싸움에서 밀리면 수비 라인이 깊게 내려앉으며 박스 안에서 세컨드 볼 대응이 느려 실점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인터밀란은 볼이 위치한 지역에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수적 우위를 만들며 점유율을 기반으로 경기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에스포지토가 전진 패스와 연계로 전술 중심을 잡고 튀랑이 폭발적인 침투와 마무리로 공격의 최전방을 책임진다. 바렐라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중원에서 압박과 빌드업을 동시에 책임지며 경기 템포를 끌어올린다. 크레모네세는 보나촐리와 오케레키를 활용한 역습을 노리지만 전개가 매끄럽지 못하고 점유율 싸움에서 밀리면 활동량이 급증해 쉽게 지칠 수 있다. 결국 경기 내내 볼을 오래 소유하는 인터밀란이 공격 기회를 주도적으로 만들어내고 크레모네세는 체력 부담 속에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점유율과 전술적 완성도, 공격의 다양성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인터밀란이 홈에서 경기 흐름을 확실히 가져갈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인터밀란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첼시. 첼시는 4-2-3-2를 활용해 점유율과 전진 패스를 균형 있게 조합하며 상대를 공략한다. 주앙 페드로는 최전방에서 타긴 역할과 연계 모두 소화할 수 있으며 순간적인 박스 침투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낸다. 페드로 네투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공간을 열어내며 빠른 전환 시 날카로운 크로스를 제공한다. 콜 파머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창조적인 패스와 마무리 능력을 동시에 발휘해 전술의 핵심 연결고리로 작동한다. 무엇보다 주중 챔피언스리그를 벤피카를 상대로 홈에서 치르며 이동 부담 없이 체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에너지 레벨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덕분에 전방 압박과 중원 점유가 더욱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버풀. 리버풀은 4-2-3-2를 기반으로 빠른 전환과 폭발적 스프린트를 앞세운다. 에키티케는 순간적인 돌파와 마무리에서 힘을 발휘하지만 빌드업 연결 능력은 제한적이다. 모하메드 살라는 여전히 오른쪽 측면에서 폭발적인 가속과 커트인 슈팅으로 상대 수비를 위협하지만 과부하된 일정 속에서 체력 저하가 뚜렷하다. 소보슬러이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와 압박 탈출 능력이 탁월하지만 전방으로의 지속적 가담이 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주중 튀르키의 원정에서 갈라타사라이를 상대하고 장거리 비행 후 복귀한 점이 큰 부담이다. 이동 피로와 회복 시간 부족으로 인해 경기 후반부에는 압박 강도와 수비 전환 속도가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체력적 격차와 홈 어드밴티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매치업이다. 첼시는 홈에서 챔피언스리그를 치르며 이동 필요 없이 정상 컨디션을 유지했기 때문에 전방 압박과 빠른 빌드업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반면 리버풀은 장거리 비행을 동반한 튀르키예 원정을 다녀온 뒤 충분한 회복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살라와 소보슬러이 등 핵심 자원의 폭발력이 평소만 못할 수 있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챔스 일정을 치렀지만 체력적 부담의 수준이 전혀 다르며 이는 경기 주도권 싸움에서 첼시 쪽으로 흐름을 기울게 할 수 있다. 결국 홈에서 에너지를 온전히 유지한 첼시가 전방 압박과 중원 장악을 통해 리버풀을 무너뜨릴 그림이 그려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첼시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빌바오. 빌바오는 4-2-3-1 전형을 활용해 중원 장악과 측면 돌파를 동시에 전개하는 팀이다. 이냐키 윌리엄스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박스 안 침투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결정적인 득점 루트를 만든다. 로베르트 나바로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날카로운 전진 패스와 컷백으로 찬스를 창출하며 볼 운반 능력이 뛰어나다. 오이안 산세트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고 날카로운 중거리 슛과 세트피스 전개 능력을 겸비해 공격 완성도를 높인다. 특히 빌바오는 홈에서 점유율을 기반으로 경기 템포를 관리하면서 세컨드 볼 장악과 세트피스 한 방으로 흐름을 바꿀 힘을 지니고 있다. 수비진은 탄탄한 압박과 조직력을 유지하며 빠른 전환으로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맞추는 데 능숙하다. 마요르카. 마요르카는 4-2-3-2를 기반으로 역습 전개를 노리지만 전술적 완성도와 체력 관리에 한계가 있다. 무리키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며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으로 팀 공격의 핵심을 담당한다. 아사노는 측면 돌파와 직선적 침투로 변화를 주지만 압박을 받을 때 세밀한 마무리에서 기복이 있다. 파블로 토레는 패스 전개와 이선 연계를 담당하지만 빌드업이 막히면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든다. 무엇보다 마요르카는 한국의 제주도나 울릉도처럼 섬 지역에 기반을 둔 팀으로 본토 원정 시 장거리 비행에 따른 피로 누적이 경기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체력적으로 금방 방전되는 흐름이 반복되면서 후반전 집중력 유지가 어렵고 강한 압박을 버티는 힘이 떨어진다. 이런 원정 피로는 전술 수행력 약화와 세컨드볼 대응 실패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빌바오가 홈에서 전술적 우위와 세트피스 한 방으로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빌바오는 중원 지배력과 빠른 측면 전개를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산세트와 윌리엄스의 공격력으로 변수를 만들 수 있다. 특히 로베르트 나바로의 하프 스페이스 전진 패스와 산세트의 킥 능력이 합쳐지면 마요르카 수비는 쉽게 흔들릴 수 있다. 마요르카는 섬 지역 특유의 장거리 원정 피로가 누적되며 체력 저하와 전술적 집중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반전으로 갈수록 전개 속도가 떨어지고 빌드업이 막히면서 역습 루트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홈에서 에너지와 전술 응집력을 모두 지닌 빌바오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틀어줄 준비를 마친 모습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빌바오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는 4-2-3-2를 기반으로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을 안정적으로 세우려 하지만 강팀을 상대할 때는 쉽게 압박에 휘둘리는 약점을 드러낸다. 버카르트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연계 능력으로 찬스를 노리지만 압박이 거세질 때 결정력과 제공권에서 불안정하다. 바오야는 중원에서 탈압박 후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쉽게 소유권을 잃는다. 도알리츠는 측면에서 빠른 드리블과 컷신을 통해 공격 활로를 열지만 강한 압박에 고립되는 경우가 자자 위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팀 전체적으로는 템포를 유지하는 힘이 부족하고 빌드업 단계에서 실수를 범해 상대에게 기회를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특히 강한 전방 압박을 가하는 팀을 만나면 경기 주도권을 상실하고 수세에 몰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치명적이다. 바이에른 뮌헨. 바이에른 뮌헨은 4-2-3-2를 바탕으로 리그 최고의 전술 완성도를 자랑한다. 해리 케인은 박스 안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에서 독보적이며 한 번의 터치로 경기를 바꿀 수 있는 클래스가 돋보인다. 올리세는 폭발적인 측면 돌파와 날카로운 크로스로 공격의 폭을 넓히며 케인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만든다. 고레츠카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중원을 완전히 장악하며 전진 패스로 빠른 템포를 유지해 팀 전체의 전개를 끌어올린다. 바이에른은 전방부터 강한 압박을 가해 상대 빌드업을 무너뜨리고 빠른 전환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다. 원정에서도 안정적으로 득점을 생산할 수 있는 전력과 체계적인 라인 컨트롤 능력을 보유해 이번 경기에서도 확실히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바이에른 뮌헨은 압도적인 전력과 전술적 완성도를 바탕으로 경기 초반부터 템포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케인은 박스 안에서 공간을 찾아 결정적인 슈팅을 만들어내며 올리세는 폭발적인 돌파와 날카로운 크로스로 공격 루트를 다각화한다. 고레츠카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중원을 지배하며 압박과 템포 조절을 모두 책임진다. 프랑크푸르트는 홈에서 버티려 하겠지만 빌드업 단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강한 전방 압박에 흔들릴 공산이 크다. 버카르트와 도알리치의 역습 시도는 바이에른의 라인 컨트롤과 중원 압박을 뚫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전력차와 공격 완성도의 격차가 경기 내내 드러나며 바이에른 뮌헨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프랑크푸르트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시타르트. 포메이션은 5-4-1이며 촘촘한 수비 블록을 구축한 뒤 빠른 역습으로 상대를 흔든다. 론베이크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침투 타이밍이 탁월해 상대 수비 뒷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하며 득점 찬스를 만드는 핵심 자원이다. 피터스는 미드필드 라인에서 전환 시 빠르게 공격 방향을 바꾸며 측면과 중앙을 넘나들며 속공의 흐름을 이끈다. 브리타이는 패스마스터 역할을 하며 후방에서 전진 패스를 매끄럽게 연결하고 날카로운 킬 패스로 론베이크에게 결정적 찬스를 만들어준다. 이러한 역습 루트는 상대가 압박을 잘못 걸거나 라인을 올리는 순간 곧바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폴렌담. 포메이션은 4-2-3-1이며 빌드업을 기반으로 점유율을 높이려 하지만 후방 안정성이 떨어진다. 베어만은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마무리를 노리지만 속도전에서 밀릴 수 있다. 쿠아스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공격을 지원하지만 수비 전환 시 느린 모습이 자주 보인다. 미래는 미드필드에서 전개를 주도하나 압박을 받으면 볼 간수가 불안정해지고 템포가 끊기곤 한다. 특히 폴렌담의 최종 수비 라인은 뒷공간 통제력이 부족해 빠른 역습과 킬 패스에 자주 무너지는 약점을 노출해왔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점은 시타르트의 역습 패턴과 맞물릴 때 치명적일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시타르트는 파이브백으로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유지하며 브리타인의 정교한 패스 전개와 킬 패스를 활용해 역습의 완성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 특히 론베이크는 빠른 침투와 결정적인 마무리로 상대 뒷공간을 위협하며 피터슨이 전환 템포를 유지해 공격 루트를 다양화한다. 반면 폴렌담은 후방 안정성이 부족하고 뒷공간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타르트의 속공과 직선적인 침투를 막아내기 힘들다. 빌드업 과정에서 뮌헨이 압박에 흔들리면 공격 전개가 끊기고 측면 수비가 늦어지는 순간 론베이크와 브리타인의 콤비네이션이 바로 결정적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홈에서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역습을 설계할 수 있는 시타르트가 경기 흐름을 원하는 대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체력적 여유와 전술적 조직력 모두에서 시타르트가 우위를 점하며 홈에서 승리할 그림이 그려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시타르트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브레스트. 브레스트는 4-3-3을 바탕으로 볼 소유와 빠른 전환을 자유롭게 오가는 팀이다.
아조르크는 최전방에서 몸을 대며 라인을 고정하고 세컨볼을 연결해 하프스페이스 진입 통로를 열어준다. 델 카스티오는 좌우 폭을 넓히며 1대1 돌파와 컷인 슈팅을 모두 위협적으로 시도하고 세트피스에서도 결정적인 킥을 제공한다. 마그네티는 중원에서 볼 순환과 템포 조율을 담당하면서도 필요할 때 과감한 전진 패스로 공격의 리듬을 만들어낸다. 또한 전환 시 빠른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흔들며 홈에서는 템포를 끌어올려 상대 진영에서 경기를 주도하는 힘이 있다. 특히 공격 전환 후 측면을 넓게 활용해 상대 수비를 벌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델 카스티오의 킥을 통해 한 방에 승부를 바꿀 수 있다. 낭트 낭트는 4-1-4-2를 활용해 중원 빌드를 유지하려 하지만 측면 수비 안정성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모스타파 모하메드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제공권 경합이 뛰어나지만 전방에서 고립될 경우 연계 옵션 부족으로 효율이 떨어진다. 베나탑은 순간 침투와 공간 창출 능력은 있지만 압박이 강해질 때 전개가 끊기는 빈도가 높다. 레프낭은 중원에서 패스 템포를 안정시키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 탈압박이 미흡하다. 가장 큰 문제는 풀백의 공격 가담 후 리커버리 속도가 느려 측면 뒷공간이 무방비로 열리는 장면이 잦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상대 윙어나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막지 못하고 실점 위험이 커진다. 특히 전환 수비가 늦어질 때 세컨볼 대응이 무너지고 한 번 뚫리면 박스 안까지 빠르게 도달을 허용한다. 토킹 코멘트 브레스트는 홈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며 중원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상대를 흔들 준비가 되어 있다. 아조르크가 전방에서 라인을 고정하면 델 카스티오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슈팅각을 창출하고 세트피스에서도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마그네티의 전진 패스와 템포 조율 능력은 낭트의 빌드업을 차단하고 중원 주도권을 통해 공격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낭트의 풀백들이 공격 가담 이후 볼 소유권을 잃을 때 수비 복귀가 늦어 측면 뒷공간이 완전히 노출되는 패턴은 브레스트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델 카스티오가 이런 공간을 활용해 컷인 후 중거리 슈팅이나 박스 안 침투를 시도할 경우 실점 기대값이 크게 올라간다. 반면 낭트는 전방 고립과 단조로운 전개로 인해 한번 밀리면 흐름을 되찾기 어렵고 전환 수비의 구조적 허점이 경기 내내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브레스트가 홈에서 전술적 우위와 결정력을 기반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승리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레스트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츠볼레 츠볼레는 4-2-3-2를 기반으로 수비 안정과 빠른 전환을 노리지만 상위 전력팀을 상대로는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 코스톤스는 최전방에서 몸을 이용한 버티기와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을 보이지만 전진 지원 속도가 느려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은바요는 측면 돌파와 속도감을 갖추고 있으나 결정적인 찬스를 마무리하는 능력이 제한적이다. 오스팅은 중원에서 빌드업의 중심을 맡고 있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 안정적으로 탈압박하기 어렵고 전진 패스의 질도 흔들린다. 팀 전반적으로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간격이 쉽게 벌어지고 포백 라인이 빠른 공격 전개에 취약해 뒷공간을 자주 노출한다. 특히 전환 수비 속도가 느리고 압박이 뚫릴 때 세컨드 라인의 커버가 불안정해 강팀의 전방 압박을 이겨내기 어렵다. 아인트호벤 아인트호벤은 4-3-3을 활용하며 높은 점유율과 세밀한 패스 연결로 상대를 지배한다. 루번 반 본멜은 전방과 하프 스페이스를 자유롭게 오가며 공격의 축을 담당하고 공을 받을 때마다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전진 패스를 만들어낸다. 페리시치는 측면에서 활발한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공격폭을 넓히고 안으로 좁혀 들어올 때는 직접 슈팅을 시도하며 위협을 만든다. 사우터는 박스 근처에서 빠른 연계와 마무리를 담당하며 반 본멜의 창의적 패스를 결정력으로 연결해준다. 팀은 전방 압박이 매우 강력해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틀어막으며 공을 탈취한 후 빠른 공격 전환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창출한다. 특히 루번 반 본멜을 중심으로 한 콤팩트한 공격 패턴은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팀을 상대로 치명적이다. 토킹 코멘트 츠볼레는 전환 속도가 느리고 포백 간격 유지가 불안정해 강팀을 상대로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코스톤스가 포스트 플레이로 버텨도 전진 지원이 늦고 오스팅이 중원에서 압박을 벗어나지 못하면 공격이 단절될 위험이 크다. 아인트호벤은 루번 반 본멜을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빠른 연계를 활용해 상대 수비를 흔들며 찬스를 만든다. 페리시치와 사우턴이 각각 측면과 중앙에서 결정적인 마무리를 책임질 수 있어 공격의 다양성이 높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개인 기량 모두에서 아인트호벤이 압도적 우위를 지니며 즈볼레가 이들의 공격 템포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루번 반 본멜이 경기를 조율하며 상대 수비 간격을 지속적으로 흔들면 즈볼레는 빠르게 체력이 소진되고 실점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즈볼레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탈란타 아탈란타는 3-4-3을 기반으로 전방부터 압박을 가하며 폭발적인 전환 속도를 자랑한다. 스카마카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가 모두 가능하며 문전에서의 결정적 마무리가 강점이다. 데 케텔라이르는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볼 간수 능력으로 이선 연결고리를 담당하지만 최근 강행군으로 움직임이 둔화됐다. 파사리치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지만 높은 강도의 일정을 소화한 탓에 전방 가담과 세컨드 볼 대처가 떨어질 수 있다. 클럽 브리에와의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마친 지 며칠 되지 않아
이번 경기에 체력적으로 지친 주축 자원들이 그대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경기 템포를 장악하는 아탈란타 특유의 압박과 빠른 전환이 평소보다 둔화될 전망이다. 코모. 코모는 4-2-3-2를 활용해 안정적인 수비 블록과 간결한 역습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한다. 두비카스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에 능하지만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결정력은 다소 기복이 있다. 보이보다는 중원에서 볼 운반과 압박 저항 능력을 보여주며 공격 전개에서 활로를 찾는 역할을 맡는다. 니코 파스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창의적인 움직임과 공간 활용이 좋지만 개인 돌파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기엔 한계가 있다. 코모는 수비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역습 전개가 빠르지 않아 고강도 압박팀 상대로 큰 변화를 주기 어렵다. 게다가 교체 자원도 경기 흐름을 뒤집을 만큼 폭발적인 옵션이 부족하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체력적 부담과 전술적 완성도 저하가 경기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아탈란타는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소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핵심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심각하며 이는 특유의 빠른 전환과 강한 압박을 약화시킬 것이다. 코모는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유지하며 간결한 역습을 노리지만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결정력이 부족하다. 양팀 모두 플래너 외에 대체 전술을 가동하기 어렵고 후반 교체 자원도 경기 판도를 뒤집을 만큼 날카롭지 않다. 따라서 90분 내내 템포가 늘어지고 슈팅 기회 자체가 제한되면서 득점이 쉽게 나오지 않는 답답한 흐름이 예상된다. 결국 공격에서 창의성과 체력적 에너지가 동시에 떨어진 두 팀은 승부를 가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포메이션은 4-2-3-1이며 최전방의 음바페가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침투 타이밍으로 수비 라인을 뒤흔든다. 비니시우스는 좌측에서 빠른 드리블과 컷인으로 상대 풀백을 끊임없이 압박하며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다. 발베르데는 중원에서 압박 회피와 템포 조율을 담당하면서도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강력한 인프런트 프리킥을 감아 넣을 수 있는 특급 킥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들의 조합은 빠른 전환과 높은 점유율을 동시에 구현하며 박스 근처에서의 세밀한 연계와 세트피스까지 포함해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든다. 또한 수비 전환 시 중원 더블 볼란치가 촘촘히 공간을 메우고 높은 라인에서도 뒷공간 커버를 빠르게 수행한다. 홈에서는 특유의 높은 점유율과 강력한 전방 압박으로 초반부터 경기 템포를 줄 가능성이 높다. 비아레알. 포메이션은 4-4-2이며 페페가 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를 수행하지만 폭발적이지는 않다. 예레미 피노는 빠른 발과 드리블 돌파로 측면에서 균열을 만들지만 강한 압박 속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모습이 잦다. 그게에는 수비적 성향을 바탕으로 중원에서 압박과 전환 차단을 돕지만 전진 패스에서 한계가 있어 공격 전개가 끊길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전환 속도가 느리고 점유율을 유지하는 능력에서 약점을 드러낸다. 또한 세트피스 수비 조직이 불안정해 박스 근처 프리킥 상황에서 상대에게 결정적인 위협을 쉽게 허용한다.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는 간격 유지가 어려워지고 강한 전방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난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전력 격차와 세밀한 세트피스 완성도가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크다.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와 비니시우스를 축으로 빠른 전환과 폭발적인 침투를 활용해 비아레알의 수비를 흔들 준비가 되어 있다. 특히 발베르데는 박스 근처에서 직접 프리킥을 감아 넣을 수 있는 인프런트킥을 갖추고 있어 세트피스 찬스마다 골망을 흔들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홈에서의 점유율 우위와 강한 전방 압박은 비아레알이 빌드업을 시도하는 순간마다 압박을 가해 실수를 유도할 수 있다. 반면 비아레알은 페페와 예레미 피노를 활용해 빠른 전환을 노리겠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 전개가 쉽게 차단된다. 그게가 중원에서 수비적 지원을 해도 전진 패스의 질이 떨어지면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고 세트피스 수비의 불안정성까지 겹치면 레알의 세밀한 킥력에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적 디테일과 공격의 다양성, 세트피스 한 방까지 포함해 홈팀이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지배할 그림이 예상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레알 마드리드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헤렌벤. 포메이션은 4-2-3-1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빌드업을 추구하지만 전방 결정력 부족이 문제로 지적된다. 벤트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전방에서 버티며 연계를 시도하지만 박스 안에서 마무리에서 날카로움이 떨어진다. 메르벨트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고 전방 패스를 시도하지만 상대 압박이 강할 때 전개가 자주 끊긴다. 반 오베레엠은 세컨드 볼 회수와 활동량으로 중원을 지탱하지만 과감한 전진 패스나 직접적인 공격 연결 능력은 제한적이다. 헤렌베는 볼 점유율을 가져가더라도 슈팅으로 연결되는 장면이 적고 박스 근처에서의 창의성이 떨어져 공격이 단조롭다. 교체 자원 역시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해 경기 후반에도 결정력 문제가 반복된다. 엑셀시오르. 포메이션은 4-2-3-1로 비슷한 구조를 유지하며 공격 전개가 지나치게 단순하다. 반 듀이네는 박스 안에서 기회를 노리지만 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고립되는 빈도가 높다. 산체스 페르난데스는 스피드를 살린 돌파가 강점이지만 마무리에서 정확성이 떨어지고 압박이 강한 수비를 상대로는 쉽게 차단된다.
예고 이하는 중원에서 전개를 도우나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공격 전환 속도가 느리다. 엑셀시오르는 슈팅 시도 자체가 적고 빌드업이 박스 근처에서 멈추며 찬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 후반 교체 자원 또한 특별한 임팩트를 주지 못해 경기의 흐름을 바꿀 카드가 부족하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양팀 모두 부진한 공격력과 답답한 전개가 경기 양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헤렌베는 벤테를 중심으로 전방을 지탱하지만 슈팅으로 이어가는 과정에서 날카로움이 부족하고 중원의 패스 템포도 상대 압박에 쉽게 끊긴다. 엑셀시오르 역시 반 듀이넨과 산체스 페르난데스를 활용하지만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박스 근처에서 결정력이 떨어진다. 특히 두 팀 모두 슈팅 시도가 적고 찬스 메이킹이 매끄럽지 않아 득점 가능성이 낮다. 교체 자원에서도 전술적 반전이나 공격력 강화가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경기 전반부터 후반까지 루즈하고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점유를 주고받으며도 위협적인 장면은 제한적일 것이며 저득점 무승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오세르. 포메이션은 3-4-3이며 세 줄 수비를 기반으로 중앙 압박을 유지하려 하지만 전방 라인과의 간격 관리가 흔들린다. 시나요코는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며 연계의 기점을 만들어내지만 압박을 받을 때 볼 간수력이 흔들리는 단점이 있다. 키즈미르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빌드업의 축 역할을 맡지만 측면 커버 범위가 넓지 않아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질 때 대처 속도가 늦어진다. 오우수는 역습 전환 시 직선적인 돌파와 박스 침투를 시도하지만 전방 압박이 강해지면 볼 간수와 마무리가 급격히 흔들린다. 최근 오세르는 홈에서 수비 블록을 형성하더라도 박스 근처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장면이 잦고 세트피스와 빠른 침투에 쉽게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된다. 프랑스. 포메이션은 3-4-3이며 토뱅과 사이드는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상대 박스 안쪽을 파고드는데 탁월하다. 토뱅은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하고 사이드는 유연한 포지셔닝과 이선 침투로 마무리를 완성한다. 이들의 연계 플레이는 단순하지 않고 순간적인 1, 2패스와 박스 안쪽으로 깊게 파고드는 움직임으로 상대 쓰리백을 흔드는 힘을 갖췄다. 신라는 박스 주변에서 세컨볼과 연계 플레이를 연결하며 전방 압박의 무게 중심을 유지한다. 프랑스는 전진 패스 속도가 빠르고 박스 근처에서의 창의적 연계가 살아있어 수비 블록을 쉽게 열어젖힐 수 있다. 특히 전환 상황에서 토뱅, 사이드의 유기적 침투는 쓰리백 구조의 사이 공간을 무너뜨리는 데 치명적이다. 토킹 코멘트. 프랑스는 토뱅과 사이드의 유기적 연계 플레이를 앞세워 오세르의 쓰리백을 정면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순간적인 1, 2패스로 박스 안을 빠르게 점령할 수 있으며 오세르 수비 라인이 대처하기 전에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만든다. 신라가 두 명의 측면 공격수와 연계해 세컨볼과 마무리 루트를 보조하면 랑스의 전방 압박은 더욱 날카로워진다. 반면 오세르는 중앙 수비 라인의 간격 관리가 흔들리고 빌드업 단계에서 압박이 가해질 때 템포가 무너진다. 특히 시나유코와 오우수가 역습 기회를 잡아도 랑스의 중원 압박과 빠른 복귀 속도에 막혀 위협적인 장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어렵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라인 붕괴 양상을 고려하면 랑스가 원정에서도 박스 안을 지배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오세르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